자, 여러분 방학 잘 보냈나요? 뭐 대답도 별로 없네 보니까. 별로 잘 못 보낸 것 같은데. 자, 이번 학기는 스마트 배워 과학입니다. 그죠?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기초를 학습을 다 했습니다. 기초를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프로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가장 핵심이 배의 일생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시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실력들이 다 좋아서 솔직히 이제 A를 40% 정도로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규정이 30%밖에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소한 차이로 B로 밀려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회를 통해서 부산대하고 부경대는 40% A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자고 하든지, 그건 이제 학교 본부에서 이제 결정할 일이니까 우선에는 주어진 시스템 내에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걸 기초로 기반으로 해서 자, 2학기 때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론 시간이에요. 이론은 뭐냐 하면 이론은 2시간이고 실습은 4시간을 합니다. 실습은 우리가 1학기 때는 실습을 유튜브 자료로 거의 대체를 했고 이제 2학기 때는 실제 농장에도 가볼 겁니다. 농장에 가서 벼 생육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3학년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또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임팩트 있게 할 때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경제성을 띌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가도록 합니다. 자, 이론 학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면 수업이 원칙인데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3명 이상이 감염이 된다 하면은 마스크 착용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비대면으로 하든지 줌도 일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의 그 내용은 식용작물 중에서 벼를 중심으로 벼의 기온과 생산량 그리고 생리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고 왜 벼가 세계 제2의 식량작물이고 한국에서는 제1의 식량작물인가에 대한 설명, 요거 1학기 때 그거 했죠. 그죠? 그래서 벼의 발화에서 생산 방법 및 수확과 수확 후 관리 기술,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수확 후 관리 기술. 왜냐하면 과거에는 양의 시대이지만 지금은 품질의 시대입니다. 소비자분들이 밥맛이 없으면 안 드세요. 그래서 생산지 이력을 보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하면 경기 2000미 하면은 거의 사 드실 정도로 그 네임밸류가 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론적인 학습하고 동영상 자료를 통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벼를 통한 수익 창출법, 조금 전에 얘기했죠. 벼의 공익적 기능은 1학기 때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공익적 기능은 맨 처음에는 홍수 조절 기능, 그죠? 여름철 고온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하 수온 함량, 생물종 다양성 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초록을 유지하는 것, 그죠? 도시민들로 하여금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다. 무엇보다 식량 안보가 가장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벼 재배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다. 하루 이틀은 빵 먹고 국수 먹고 살 수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밀 작업률이 0.5%밖에 안 된다. 만약 쌀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배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농민분들이 상당히 지금 힘듭니다. 힘들지만 우리 소비자분들은 공익적 기능,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밥 한 공기 200원이냐 300원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로 쌀값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00원 아니라 500원 정도의 가격으로라도 이거는 이제 쌀값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나는 지출할 수 있겠다,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쌀값이 30만 원 돼도 나는 사 먹겠다 할 정도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공익적 기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존폐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이 주곡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확호 관리, 농업 부산물 활용, 그리고 이제 치유농업 쪽에 여러분들이 내가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어요. 이 산업곤충학 시간에는 내가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이게 뭐냐 하면, 요즘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인, 물리적이라고 하면 피지컬적으로 많이 받고 있죠. 육체적으로, 그죠? 이걸 릴렉스 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멘탈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게 뭐 곤충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초록의 들판을 보면은 또 릴렉스가 되고 하는, 또 치매, 우울증 이런 쪽에도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쪽까지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1학기 때 배웠던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이것을 최대한 내가 경영을 한다,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프로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 및 창업 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작성을 하면 만약에 창업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 농업지 공무원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떤 지원자분이 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물론 거기에는 교수님들이랑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해서 평가를 하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보는 눈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도 필요하고 창업을 하는데도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벼 재배 기계적으로 하나만 생각하면은 큰 의미가 없지만 방금 얘기한 공익적 기능에서 소확호 관리, 마케팅, 그러니까 유통이죠. 유통까지, 가공 유통까지를 총망라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조금 빡시게 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1학기 때는 솔직히 설설 했죠. 그죠? 했지만 지금부터는 팀 티칭도 하지만 개인별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명, 5명 한 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지식 능력, 그리고 기술을 확보하고 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내가 자료가 다 있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교재 없으니까 가게에 많은 도움 되지.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교재 없으니까, 그죠? 유튜브 자료 다 제공하니까, 그죠? 그리고 강의 자료들 PPT로 다 만들어 놨어요. 자, 평가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A는 30%, B 40% 최대, 그 이하 이제 남은 거 30%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석은 10%인데 방금 전자출계를 했죠, 그죠? 자동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주, 그러니까 10시간까지는 학점이 나가는데 10시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F예요. 1학기 때 2명이 학생이 자동 F 나갔어요.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 11시간, 13시간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꼭 인지를 하고 출석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신경 써야 된다. 대학은
뭐 교수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학칙이라 규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험은 2번을 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데 4학년 2학기 같으면 기말고사 1번으로 치지만 아직 3학년이기 때문에 2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하고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통상적으로 기타에 넣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과제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점수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줄 겁니다. 거기에 충실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핸디캡이 있는,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조금 다니기 불편하다 하면은 유튜브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여러분들 평가를 해놓은 거 보니까 이 유튜브 자료 제공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다. 복습하는데 유리하다. 시험 공부하는데도 좋았다 하는 평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주차 오늘이죠. 수업 진행 방식에 관해서 이제 설명했고, 그죠? 쌀에 대한 개념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식량 안보 기능 및 역할 학습, 창업 지도, 사업 계획서 작성을 오늘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에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벼 재배에 있어서 기후변화가 무슨 그리 큰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쌀이 생산되는 게 6억 3천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죠. 벼로 정조로 했을 때 그럽니다. 그러면 현미로 하면 4억 5천만 톤이죠, 그죠? 그러면 이 6억 3천만 또는 2천만 톤이 재배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벼를 재배할 때 물을 담근단 말입니다, 그죠? 물을 담그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토양 속에서 소위 메탄 생성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다 보니까 얘가 메탄을 생성해내. 그러면 이 공기 중으로 가면은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CO2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이 메탄은 CO2보다 25배에서 29배의 임팩트가 더 있다는 거죠. 가속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아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배, 300배 정도의 지구온난화를 더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거의 적게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벼 재배를 중단해야 된다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굶어 죽을까 하면은 할 말은 못 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까지 심각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2050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거의 선진국 위주로 되고 있죠. 개도국에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 선진국에서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9%밖에 안 돼요. 안 되지만 식량 생산하는 그 기능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줄이자. 어떻게 줄일 거냐? 지금은 물을 상시적으로 과거에 됐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양하고 거의 한 30일에서 40일 사이에 부터 시작해서 한 2주간 또는 3주간 물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아예 차단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 2주간 발생하는, 그때 이제 메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이걸 줄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얕게 걸러대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계속 논에 물을 5cm, 8cm 담그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4, 5cm만 대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한 5일, 6일 되면 거의 논이 살짝 말라가죠, 그죠? 예. 요때까지. 살짝 말라가면 다시 물을 떼는 이런 시스템을 해보니까 우리 랩에서 이제 실험한 결과는 거의 68%, 거의 70%까지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더라 하는 게 원래 이제 결과가 다 정리되면은 논문으로 내년에 SCI급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2009년, 10년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진행이 되어 왔는데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는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18년 이후 그때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죠? 우리가 19년, 20년 이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온난화가스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임도 적고 차량 운행 횟수도 적고 그 다음에 모든 소비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거의 뭐 한 20% 이상 지구 온난화가스 발생이 줄어들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와버리면 한 번에 해결되겠네. 해결됩니다. 되죠. 교류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책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헌법에서 하여튼 뭐 위반이니 어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걸 또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상엽 그 위원장이 자동으로 불이 꺼지버리네. 뭐 하여튼 국제기구에도 참석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대외적인 여건을 떠나서 우리는 필히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어재배에 있어서만큼은 다시는 지구온난화 가스를 내뱉는다. 그래서 쌀 재배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그 방법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식량 안보 기능 및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량 안보는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불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네. 그죠? 그러니까 청원군 소로리에서 발견된 타나미를 이제 보고 그 주변에서 이제 타나미를 보면 우리 벼 재배의 역사가 아닌 뭐 채집을 했던지 8,000년이 넘는다는 거죠. 그 역사. 그러면 벼의 오리진이 어디냐 하면은 뭐 한반도다. 콩도 한반도지, 그죠? 콩도 한반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설 아니면 아프리카설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벼의 주산지가 기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그 이견들이 좀 있어요. 있지만 실제 이제 에비던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 탄소 있죠. 탄소를 여러분들이 아이스탑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그러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하고 다 모인 자리에서 국제 발표회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는 그렇다 치고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쌀을 먹어왔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가정하면 견딜 수 있을까? 좋다. 견딘다 생각하자. 그러면 2주간 쌀을 안 먹고 라면만 국수만 뭐 다른 것만 계속 먹는다. 밀가루 먹는다. 이게 거의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밀가루 가격이 먹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수입이 안 된다. 뭐 흉년이 들었다.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식량을, 주곡을 어디에 맡겨 놓는 거예요? 외국에 맡겨 놓는 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그렇고 안정성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무조건 작업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은 주곡이다. 주곡만큼은 절대 달성해야 된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취임을 하면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농촌진흥청이었어요. 그 왜냐하면 식량 문제 때문에 농업 연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식량이 담보되지 않고 먹고 살 거리가 없다면 이거는 뭐 정부고 국가고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의미가 없죠. 뭐 폭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식량이 없다 생각하면 일본이 좋은 예죠. 일본이 태풍 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트에 물건이 하나도 없죠. 전부 사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약과죠.
뭐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공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국으로서는 우리 안보다 하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빈곤입니다. 그죠? 예, 식량 문제, 아사상태 이러면 뭐 어찌 없어요. 그래서 안보다 하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공익적 기능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걸로 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에 관해서는 이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첫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잃는 게 많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사실 기후온난화 때문에 종이도 안 쓰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종이 없앱니다. 기후변화 학회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일을 조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거기 학회에는 책자가 없어. 책자를 안 나눠줘. 학회비 내고 가는데 책자가 없어. 그럼 뭘로 하느냐? 전부 우리 전화기에서 다 봐요. 컴퓨터로 다 보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학회가 있을 정도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적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설계를 하려고 하면 여기 앞에서 적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보드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노트를 한 장만 사용하면 됩니다. 한 장만. 그래 앞뒤로 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막 큰 사람이라고 글자도 크게 쓰고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아주 임팩트 있게 글자를 조금 크기를 줄이면서 임팩트 있게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목재 사용, 산림 훼손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자 하는 게 우리 이거하고 기후변화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오다를 줄 거예요. 지금 요게 제목이에요. 한 학기 동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다입니다. 첫 번째 오다는 뭐냐면 배를 중심으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시오, 요겁니다. 배를 중심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쌀 생산, 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논에서 나는 뭘 할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그냥 생산만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잠자리 잡기, 메뚜기 잡기, 이런 체험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가공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또는 술을 만들어서 아니면 엿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가공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까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플랜을 지금 짜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20점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14주 차까지, 15주 차가 기말고사니까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나씩 해 나갑니다. 해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실제 이제 그 20점에 상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밀양에 산다면, 진주에 산다면, 아니면 청도에 산다면, 아니면 나주에 산다면, 아니면 김제에 산다면, 각자 지역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서산 가축지에 산다면, 아니면 경기도 이천에 산다면 해서 사이트 지역을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 연고지가 거기다. 아니면 거기가 땅값은 싼데 평지, 그러니까 논이 많더라.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거기에 인접 도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더라. 체험형 또는 치유형 뭔가를 할 수 있더라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플랜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가 사이트 선정, 품목은 결정이 났죠. 배를 하는 거예요. 논 중심으로 해서, 그죠? 논에서 또는 논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가지고 뭘 할 거냐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진주니까 내가 진주를 중심으로 예를 들게요.
그러면 진주 주변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한 평에 뭐 50만 원, 70만 원. 논이 그렇게 해요, 주변에는. 근데 여기서 한 10분, 20분 떨어지면 한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싸, 차로. 그러면 어디를 택할 것이냐? 그러면 한 15분, 20분 좀 떨어지는데 지편이라든지 저쪽, 이쪽, 그죠? 예. 그 다음 경무 저쪽, 뭐 고성 쪽, 이런 쪽도 괜찮고요. 그렇게 사이트를 선정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면적을 필요로 할 거냐? 1헥타르다, 2헥타르다, 3헥타르다. 근데 내가 당장 돈이 없어.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금은? 대출을 할 거예요? 그럼 대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뭐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빌리는 대출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게 사실은 제일 편하잖아. 근데 다 부모님이 힘들어, 요새.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은행 대출을 한다? 뭐 은행 대출 이자가 지금 비싸서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청년 창업농, 그죠? 기농, 이런 데 이제 지원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3억도 있고 5억도 있는데 이건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해야 돼. 그걸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이자가 좀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일단 있고, 그러면 얼마만한 면적을 내가 매입을 할 거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처음에 짓다 보면은 땅값은 문제가 아니야. 뭐냐? 기계예요, 기계. 농사 지으려면은 1000평을 해도 기계가 있어야 되고, 10,000평을 해도 10만 평을 해도 기계가 있어야 돼. 그럼 기계 기본이 뭐예요? 전기갈이, 농갈이 하는데 트랙터가 있어야 되죠. 옮겨 심는데 이양기가 있어야 되죠. 수확하는데 콤바인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 농약, 뭐, 비료, 살포 할 때 이 기계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크게 보면. 그럼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구매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비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변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농기계를 내 트랙터 운행, 그 다음에 콤바인 운행하는 거, 기계를 빌리려고 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접 내가 가서 바로 농사를 지을 거냐, 경영을 할 거냐, 아니면 어느 대농가에, 큰 농가에 가서 내가 소위 머슴살이 하면서 소위 알바를 하든, 지금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도우면서 배워서 내가 독립을 할 거냐까지를 한번 검토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후자, 대농에 가서 경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여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고 이 플랜을 가지고 내가 대농에 가서 일부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일부 자금을 또 준비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마스터 플랜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하는 이것이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론하고 그냥 실습하면 뭐 이삭이 몇 개다, 나달이 몇 개다 하는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번 학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야, 내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연세가 뭐 80 넘어서 농사 못 짓는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논뿐만이 아니고 주변에도 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뭐시기야, 그 땅 있는데 이거 어쩌고 하면은, 그럼 할아버지 제가 갈게요. 예를 들어서 그걸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시골로 가면은 지금 한번 보세요. 군단이, 그죠? 군으로 된 거, 시는 조금 나아요. 군으로 된 데는 전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 지금 0.3, 0.2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면에 가도 초등학교 하나가 운영이 안 됩니다. 학생이 5명 있고 3명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경영 이익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생산을 해서 내가 RPC 바로 산물 수매, 논에서 수확한 걸 바로 수매를 하는 방법을 산물 수매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것을 가공을 해서 따로 가치를 더 높여서 마케팅을 하겠다 하면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떡을 만들어서 떡 공장을 만든다. 그죠? 아니면은 이걸 엿을 만든다. 아니면 술을 만든다. 막걸리 있죠? 막걸리도 칼라. 막걸리 옛날에 유행했죠. 일본에서 우리가 쌀 막걸리, 칼라 쌀 막걸리로 상당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떡도 이제 요즘 떡이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쪽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가공 유통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게 문제다. 자금이 문제다. 그래서 그건 경험을 충분히 산 다음에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넓은 면적이 있으면 혼자 할 게 아니고 마을 공동체로 여러 명이 해서 한 10헥타르, 20헥타르 우리 마을에 친환경 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개념, 방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히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관행 농업 하다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술도 없으며 하다가 농사를 망치는 사례가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우리 마을이 친환경 농업 단지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치유농업이 가능한 거예요. 관광농업, 관광형 치유농업도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산청 가면 차왕에 무슨 쌀이 있죠? 메뚜기 쌀이 있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도시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와서 메뚜기 잡는 거 처음 하는 거죠. 하면서 부모님들이 따라오시니까 아, 여기 농약 안 짓구나, 친환경이구나 하고 그 쌀 주문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연이어서 쌀을 주문하다 보니까 야, 쌀만 먹느냐, 그 다음 뭐가 따라가요? 한국에서는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아침에 시원한 콩나물, 그 다음 된장, 이런 산업들로 퍼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또 중요한데, 그럼 김치 산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를 체류형 또는 치유형 또는 방문형 농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따르는 가공업, 유통업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이, 뭐, 그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은 면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장님부터 면장님, 뭐 군수님, 아니면 시장님까지, 아니면 지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야, 뭐 해줬고 할 정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리더가 들어가서 그 마을을, 그 면을, 그 군을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뭐 실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은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가치가 창출이 되겠죠?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금액은 뭐 많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단위의 뭔가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선상에 있다가 저 위에 선상에, 나도 모르게 그 선상에 가 있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기본이 시장 군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다음 지사님을 만나게 돼요. 나중에 장관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고난과 역경이 너무 많을 거예요. 쉽지가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의 지도자가 리더가 된다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골에서는 그러면 주위에 추천이 막 들어오죠. 아, 또 이군 김군 뭐 잘나고 하니까 조합장 한번 해라부터 해서 뭐 정치는 하지 말고 정치는 절대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조합장 같은 거는 뭐 괜찮아요. 한번 해볼 만해. 그런데 실제 이게 리더 분들 있잖아요. 잘 되는 분들은 조합장 해라도 안 해. 시간 아깝다 그래. 그 정도까지 가버려야 이게 성공한 창업자, 기농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이번 학기 동안은 배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의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카메라 끄고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